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는 거를 할 적에 아까 제가 좀 대충 얼버무려 가면서 얘기를 했죠. 왜 대충 얼버무려 가면서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냥 이론상의 얘기다 이거죠. 이렇게. 실제 바이너리 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한다는 얘기는 이 좀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우리가 AI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이 그 알고리즘 쪽이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검색 부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또 요 근래는 자료도 많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학습한 자료든 어떤 자료든 추가도 해야 되고 삭제도 해야 되고 계속 자료가 변동사항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너리 서치 이런 거 갖다가 어떤 배열에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자료를 삽입한다라면 뒤에 있는 거 만약 중간쯤 들어간다면 다 밀어야 되겠죠. 또 저희 그 자료가 하나 삭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땡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배열을 쓰게 되면 굉장히 난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바이너리 서칭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가 하나가 이진 검색 추리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는 이 서치 추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이걸 이진 검색 추리다라고 하는 말로 쓰죠. 이진 검색 추리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특징은 자, 일단 이 노드에 해당되는 키 값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 추리니까 이 노드마다 이 키 값이 이그 배당이 되는 거죠. 키 값 배당이 돼 있죠. 그리고 그 키값이 동일한 키값은 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일한 값을 갖고 있으면 이 키로서의 별로 효력이 없으니까 이 동일한 키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키값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 다른 경우 동일한 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이너리라고 하는 말로 봤을 적에 이 그 두 개에 해당되는 차일드를 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노드는 최대 두 개에 해당되는 이 차일드 노드를 갖고 있다. 노드를 최대 두 개니까 한 개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여기 특징이 서칭을 해야 되니까 뭐냐면 임의의 노드 키값을 보게 되면 어떤 노드가 있다라고 하지. 노드의 키값. 키값의 왼쪽 이제 그 차일드 또는 차일드 노드들의 대해서 이렇게 쓸게요. 대. 왼쪽 차일드 노드 키값은 작은 값. 그래서 이 작은 값이라고 쓸게요. 값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말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쓰도록 하죠. 오른쪽 차일드 노드들의 키 값들은 큰 값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키 값을 숫자로 봤을 때 30이라고 하는 키 값이 루트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차일드가 가능하다 이거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한 개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왼쪽에는 30보다 작은 걸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30보다
작은 키값들로 구성된 서브 추리죠. 그래서 30보다는 작은 것들이 왼쪽에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30보다 큰 키값으로 구성된 거.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가 30이 있다라고 한다면 왼쪽에는 분명히 30보다 작은 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또 왼쪽 차일된 20보다 작은 값이라 되니까 19가 가능하고 여기는 20보다 큰 값인데 30보다 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뭐 21 같은 건 가능하다 이죠. 자, 여기는 30보다 큰 쪽에 오른쪽 차일드니까 여기 30보다 크니까 여기 40이 가능할 테고 여기는 40보다 작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19, 20보다 더 작은 값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30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값 여기서 여기 35 이런 값들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진 거. 오른쪽에 차일드가 없을 수도 있다 했죠. 이런 형태가 하나의 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 중에 하나다 했죠. 또는 이런 예도 가능하겠죠. 여기가 50이 있는데 계속 만들다 보니까 50보다 더 작은 49가 있고 49보다 더 작은 48이 있고 여기 30이 있고 여기 더 있어 29.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작은 쪽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이런 모습도 일종의 바이너리 서치 추리다 했죠. 그래서 이진 검색 추리는 그냥 특히 이렇게 추리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삽입과 자료에 대한 삽입과 그다음에 삭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 구조다 하죠. 근데 용이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추리에 이 그 뎁스라고 하는 거를 건드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아까 이 그 검색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서치를 하기 위해서 이 하는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반씩 딱딱딱딱 나눠졌죠. 근데 반씩 나눠진 것이 아니라 여기 키값을 가지고 요거보다 작으면 왼쪽 서브 추리 쪽에 이쪽 이 레프트 차일드를 따라가면 되고 이거보다 더 크다 그러면 오른쪽 서브 추리 쪽을 가기 위해서 오른쪽 차일드의 포인트들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노드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죠. 여기 데이터가 있고 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다고 하고 여기가 왼쪽이니까 레프트라고 하고 여기는 오른쪽에 라이트라고 하는 걸로 해서 포인트가 있고 여기는 정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노드의 모습을 정해보자. 네, 이와 같은 모습일 때 첫 번째 서칭을 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서칭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일단 루트부터 시작해야지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찾아가지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30보다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키값. 여기 이제 숫자로 나왔지만 만약에 이게 알파벳의 어떤 문자열로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자열의 위치값을 가지고 알파벳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걸 숫자로 비교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크기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봐야 될 거는 추리 서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이걸 시작부터 봐야 되니까 루트라고 하는 걸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키 값을 내가 찾고자 하는 위치가 어떤 것인지에 가지고 보면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노드 아무것도 없는 경우다. 추리가 없다. 추리가 없으면 더 이상 검색할 필요도 없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가 이 그 널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루트가 널이면 자료가 없는 거니까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메시지를 보내주던지 그리고 끝내던지 아니면 리턴 값을
널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라고 하는 걸로 보내주면 되겠죠. 널이니까. 때로는 이렇게도 나오겠죠. 루트에서 보니까 이 부분의 데이터 바로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가 30이고 여기는 널이고 여기 널이다. 뭐 여기 포인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30이었다라. 찾는 값이 30이었다라고 한다면 키값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찾은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끝내면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30이 아니라 20이었다라고 한다면 또는 19였다라고 한다면 30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 검사를 해보니까 키값하고 루트의 데이터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보니까 키값하고 이번에는 이 부분이 더 크더라 이거죠. 그럼 어디를 따라가냐면 일로 이게 더 크니까 이게 더 크니까 나는 일로 가면 되겠죠. 따라서 이 검색을 해주는데 왼쪽을 가서 쭉 따라가야 되니까 요거를 다시 반복하면 되겠죠. 그거는 재기호출 방식으로 가면 되니까 현재 위치값 이 키값이 더 작으니까 왼쪽 차이를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에서 왼쪽을 따라서 가면 되겠고 키값은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오른쪽 서브 치료는 볼 필요 없고 왼쪽 서브 치료만 보면 되겠죠. 이제 이미 추리가 만들어졌을 때 하는 경우에요. 반대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키값이 더 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게 40이란 값과 같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이걸 가지고 똑같이 바이너리 서치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추리 서치 하고 그다음에 루트의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키값은 똑같이 써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검색해주는 알고리즘이죠. 아까처럼 배열에다 집어넣고 그게 자료가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렇게 쓰는 것도 합리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런 경우가 그리 흔치 않죠. 자료가 항상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자료 구조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현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검색하는 경우만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검색해서 이런 추리가 만들어진 경우만 가지고 꼭 얘기할 수가 없죠. 때로는 자료가 여기에 삽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자료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45라고 하는 자료가 이걸 추가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기다 그냥 갖다 덜렁 붙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19.5는 여기 다 정수만 썼으니까 그렇고 18이라고 하는 자료를 갖다가 추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20을 갖다가 삭제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라고 하는 것과 삭제라고 했을 적에 이 자료 구조가 이 계속 바이너리 서치 추리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다뤄보면서 바이너리 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갖다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는 게 줄이가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죠. 예를 보죠. 자, 자료가 30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 20,
25, 그다음에 40, 10, 35. 자, 이 순서대로 이 시간인데 이 순서대로 자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됐을 때 어떻게 이 만들어지는지 추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먼저 30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들어오겠죠. 30이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오고 이 다음에 20이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30 다음에 여기가 이제 30 그다음에 20 여기 들어오면 30이 루트에 들어갔으니까 왼쪽에 들어갈래 오른쪽에 들어갈래 왼쪽에 들어가야지 20이 30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20을 이렇게 붙여 넣겠죠. 그 다음 시간에 25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오면 30이 있고 여기가 20까지 만들어졌는데 20은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30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20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40이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가니까 30은 루트에 그대로 있고 여기 40은 30보다 크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여분의 차일드 붙일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다 40이 붙고 왼쪽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20, 25. 자, 여전히 이 왼쪽에는 작은 것들, 오른쪽엔 큰 것들이 서브 추리에 붙어.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자료가 또 추가되면 이번에는 30 루트에서 20이고 20보다 더 작은 쪽에 가야 되니까 여기보다 작은 거 왼쪽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10을 붙이고 아직 건드리지 않는 것들은 놔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 추가된 거, 추가된 거, 추가된 거, 추가된 거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35가 입력이 되면 다시 30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작은 건 여기 있고 35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값이죠. 따라서 일로 왔는데 40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보다는 작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35를 붙이고 나머지 여기 안 건드렸으니까 10, 25.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의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를 바이너리 서치 추리의 삽입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조금 여기다 작성하기 복잡하긴 하지만 이 그 서칭하는 것보다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추리라고 하는 거 인서트라고 하는 거. 그러면 시작은 루트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키값 가지고 첫 번째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루트라고 하는 게 널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첫 번째 저희 시작할 때 루트가 널 이미 이제 만들어진 추리가 하나도 없은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만든 노드 이걸 R이라고 할게요. 그거를 만들 때 MR록이든 CR록이든 뭐 아니면 다른 언어 써서 U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던 뭐 알고리즘 언어로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까 노드라고 썼었나? 여기 노드라고 썼으니까 노드 무슨 요거라고 했죠. 메모리 할당 이건 지우고 그래서 노드 하나를 만들고 해당되는 거에다 자료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데이터 부분에 내가 하려고 하는 키 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키. 조금 전에 30이라고 하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자, 이거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렸지만 실제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30,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게 루트라고 하는 게 가리킨다. 따라서 R이라고 하는 노드를 만든 거에 왼쪽과 오른쪽에 여기 left. 이거는 노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null. 오른쪽도 null. 그리고 끝났죠. 다 만들었으니까 그냥 요게 추리 만든 거에 시작이다 또 루트다라고 하는 걸로 넘겨주면 되겠다. 자, 노드가 하나밖에 없을 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T값하고 그다음에 이 루트 노드를 보니까 루트 노드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자. 그래서 이 만약에 이와 같이 작은 걸로 먼저 볼까요? 그래서 루트 노드 값이 조금 더 큰 경우다. 그러면 이 시가 같은 경우니까 왼쪽에다가 붙여줘야 되겠죠. 이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왼쪽에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노드에 왼쪽에다가 이 노드를 하나 더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추가시켜주는 거를 free insert. 그래서 이렇게 재교출 방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저와 같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따라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루트에 왼쪽을 따라가서 거기다가 이 키 값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게. 그래서 이와 같이 재교출 방식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리턴해 주면 되겠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이게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요거는 라이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루트에 오른쪽에다가 트리를 노드를 하나 인서트 해주면 되는 거죠. 리턴. 아,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인서트 삽입하는 건 노드 하나 삽입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거죠. 문제는 삭제할 때가 문제가 조금 생겨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조금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삭제하는 경우에 대한 거는 이 알고리즘은 좀 기니까 그냥 얘만 가지고 하나 설명드리고 요 이제 바이너리 서치 추리에 대한 얘기는 종료하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개선된 어떤 자료 구조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삽입하는 경우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그 번호를 제가 안 썼는데 여기는 이 인서트. 그래서 노드 하나 삽입하는 경우 또는 자료 삽입, 키 삽입이 있죠. 에 대한 형태는 이렇게 한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 자료가 삭제가 될 수도 있죠. 그 해당되는 자료를 하나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처럼 배열에다 집어넣고 그 배열에서 아 이런 자료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럼 목록에서 지우려고 하면 다 빈칸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럼 다 땡겨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불편한 점, 뭐 자료가 한두 개밖에 없으면 땡겨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자료가 수억 개 된다라면 자료 하나씩 하나씩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겠죠. 한 개만 하나 이동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자료가 수시로 자꾸 저희 그 삭제도 됐고 삽입됐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시간 소요가 벌어질 거다. 그래서 그때 삭제하기 위한 법. 딜리트 노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건 키 삭제. 이것도 하진 않고 요거는 예만 가지고 할게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삭제할 자료가 키가 어디 있냐면 리프 노드에 있는 게. 리프 노드인 경우는 그냥 그거 지워버리면 돼요. 또 다른 얘기는 삭제할 키가 리프 노드가 아니라 삭제할 키에 차일드가 한 개인 경우. 이 경우도 큰 문제 없이 좀 쉽게 할 수는 있어요. 또는 삭제할 키에 차일드가 두 개인 경우. 자, 이게 제일 복잡한 경우죠. 다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이게 가장 일반화된 경우지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것 중에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예를 들어서 보고 알고리즘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경우. 물론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 책에 따라서 이걸 많이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생략할게요. 위에 뭐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루트 쪽에 있었다고 가정하고 28 이렇게 있고 여기가 18이 있고 여기 요보다 더 큰 30이 있고 뭐 있다고 가정해 보셔야겠죠. 그때 뭐를 삭제하려고 하냐면 이게 삭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혀 거리낄 게 없다 이거죠. 이게 뭐냐 삭제 대상인데 리프 노드예요. 그러면 그냥 28이 있고 이 위에 있는 건 그냥 놔두고 오른쪽에 30 이것도 놔두고 요거 삭제하면 되니까 이거 삭제하고 나면 28에 해당되는 거 없애버리면 되죠. 그냥 이런 모습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리프노드의 경우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경우. 자, 이거죠. 두 번째 경우에 차일드가 한 개인 경우. 28이라고 하는 중간에 어떤 노드가 있다고 하고 여기 32 여기 48 왼쪽에 40 오른쪽에 50 여기 30보다 크지만 40보다 작은 거 33 여기 44만 저렇게 생긴 형태가 있었는데 뭐를 삭제할 거냐면 이걸 삭제하려고 그래요. 그럼 덜렁 이거 삭제하고 나면 여기가 비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오고 위에는 뭐가 있든지 그건 뭐 고려 대상이 아니고 왼쪽에 18 그대로 있으면 되고 이거 삭제하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없어지 이걸만 덜렁 지우고 나면 이거하고 이 사이에는 서브 추리들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삭제 대상이 된 걸 하나 지우고 났더니 이런 모습들의 서브 추리들이 하나 남더라고요. 여기에 30 오른쪽이나 왼쪽에 차일드 하나 붙어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된 거. 여기 이거죠. 지우고 나면 이거하고 이거를 연결시켜 줘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해라야죠. 이거를 당겨. 이 전체를 이렇게 당겨요. 그래서 28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18은 그대로 있고 이걸 당겨 주니까 이쪽에 48이 붙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 서브치를 그냥 갖다 당겼으니까 여기 40, 여기는 50, 여기 33, 44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당긴 모습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 삭제할 거에 패런트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차일드 노드가 두 개인 경우 한 개까지도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패런트 찾아가지고 그냥 붙이면 된다. 이것도 알고리즘은 좀 기니까 빼고 얘만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45, 41, 여기 48, 30, 왼쪽에 38, 34.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를 지우려고 하냐면 이게 필요 없다. 이걸 삭제하려고 그래요. 이걸 삭제했을 때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중간 과정을 한번 그려보면 삭제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15가 루트에 있고 왼쪽에 8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에 28이 있던 자리에 일단 빈칸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이 18이 있고 오른쪽에 45 그다음에 여기 41 여기 48 30 38 34 자, 그러면 여기 이거를 어떤 걸로 메꿔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된 걸 오른쪽으로 가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다가 쭉 가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이쪽에 오는 거죠. 이거. 여기 왼쪽 차일드든 오른쪽 차일드든 차일드가 한 개밖에 없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 그래서 요거 값을 3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15 요거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8 그리고 3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0보다 작은 게 18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큰 문제 없다. 그리고 여기 45 이렇게 41, 48. 이쪽에 뭐가 되냐면 30이 있던 자리가 비어버리죠. 그리고 이쪽은 38, 33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child가 하나밖에 없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 갖다 붙이는데 여기는 왼쪽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또 이쪽 child에 붙여서 여기에 38, 33 하면 바이너리 서치 추리로서의 삭제를 하고 나서도 이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추리니까 이런 모습을 갖는데 조금 왼쪽과 오른쪽에 균형은 좀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로서의 기능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 삽입에 대한 방식이 이렇게 된다. 알고리즘은 제가 삭제 알고리즘을 뺐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나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 한쪽으로 좀 자료들이 균형이 안 맞는다 했죠. 불균형이라고 하는 어떤 자료의 모습이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검색하는데 시간 복잡도는 검색에 들어가는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 복잡도. 그냥 검색만 한다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 삽입과 삭제를 고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찾는다라면 그냥 바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냥 쫙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그 뭐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이와 같이 추리가 왼쪽 오른쪽에 이런 걸 정이진 추리라고 얘기하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반씩 나눠서 작은 건 왼쪽으로 큰 건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죠. 이거 가장 좋을 때. 최적의 상태는 이렇게 나올 거다 이죠. 반면에 뿌리가 계속 만들어졌는데 왼쪽으로 계속 이렇게 기울어졌다든지 또는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기울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검색하는데 계속 찾아가야 되겠죠. 이게 n개가 있으면 n걸 여기 끝에까지 가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이 나쁘면 저런 형태가 돼서 이런 시간 복잡도를 갖춘다. 이거는 최적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worst case, best case. 그래서 균형을 좀 잘 맞추자. 균형을 잘 맞추면 이거는 균형이 있는 경우. 이건 불균형. 그냥 강제로 균형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검색을 좋게 하기 위한 추리가 이거를 이제 이 개선한 방식들을 많이 생각해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알고리즘 자료 구조들이 있는데 그게 투, 쓰리 추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조금 더 또 고치면 투, 쓰리, 포 추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레드 블랙 추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걸 조금 더 개선해 가지고 더 개선했어요. 만든 게 바로 비추리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비추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그리고 이 다른 아이디어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3시 50분이니까 4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